네, 10시가 되었으니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했었던 방송은 사연이 너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오늘도 혹시 그럴까봐 걱정을 했는데 오늘 올려준 사연은 제가 미리 좀 봤더니 정돈이 좀 잘 돼 있고 열심히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연을 미리 읽으면서 분석하지 않고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 라이브 때 바로 즉석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연의 그 퀄리티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첫 번째 사연은 SB860님 사연인데요. 재회가 하고 싶어요 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오빠랑 저는 같은 회사 동료였고 상사였습니다. 직장에서 같이 일을 했었던 사내 커플이었나 봐요. 오빠분이 상사였다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하는 일이라 서툰 부분이 많았고 그 와중에 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마다 제 곁에서 위로해주며 응원해주던 오빠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었고 제가 오빠에게 마음이 생겨 먼저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이 먼저 고백을 했다고 해요. 오빠와 저희 연애에 있어서 저는 항상 오빠를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상 오빠를 기다리는 입장. 이게 그냥 요 앞줄만 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여자분이 이제 먼저 오빠분을 되게 많이 좋아했고 고백을 먼저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기가 좀 더 좋아하는 마음을 더 크고 좀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고백을 먼저 한다고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맞추고 의리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좀 프레임을 지키는 부분이 좀 약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기다리는 입장까지 되게 되었던 것 같고 꼭 먼저 내가 고백을 했다고 하고 꼭 내가 먼저 좋아했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기다리는 입장이 되거나 프레임이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백을 했다고 이 사람이 기다리는 입장이 된 건 아니고 이분이 사귀는 과정에서든지 아니면 사귀고 난 이후에 뭔가 프레임적인 부분에서 좀 행동이 좀 낮은 프레임의 행동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왔던 와중 친한 언니의 오빠의 바람에 대해 듣게 되었지만 나만 모른 척하면 우리 관계는 틀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근데 오빠님이 바람을 피셨다고 해요. 근데 바람을 어떻게 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바람의 기준이 사람마다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여자랑 카톡 하나만 해도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거짓말하고 둘이 만난 거를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진짜 뭐 스킨십이랑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양다리였었던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구체적인 사연은 잘 모르겠지만 바람에 대해서 듣게 됐고 나만 모르는 척하면 우리 관계는 틀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모르는 척을 하려고 했대요. 이 오빠분이 진짜 소중했나 봐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이 남자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를 서운하게 해도 계속 봐주고 얼마나 이해해줬는지 이제 이거 하나로도 이제 정리가 되죠. 왜냐면 사실 사귀다 보면은 서로 서운한 상황이나 좀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람을 봐줄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평소에 진짜 많이 관대하고 참고 이해해줬었다는 거거든요. 앨런 스미스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모르는 척 하려다가 오빠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또 오빠가 거짓말까지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도 함께 입 밖으로 나와서 오빠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오빠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잘하겠다고 해서 계속 연애를 해왔지만 오빠가 저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사건도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참고 있었던 상황까지 나왔대요. 여러분 제가 항상 서운한 일이 있을 때는 그때 얘기하고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 오빠분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난 상태인데
그 이미 지나간 일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사건을 더 키웠잖아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죄책감을 배로 심어줬고, 또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서운한 상황에서 그 과거에 내가 참았던 사건이 튀어나왔다는 거는 진짜 그냥 참았던 거지, 내가 계속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을 정도로 좀 속상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갈등 상황일 때 같이 터져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거짓말을 한 사건도 정확하게 해결을 하기가 어렵고, 이 과거에 지나간 사건도 좀 해결하는데 또 좀 더 뭐랄까, 그때 해결하지 않고 후에 싸울 때 터져 나오면은 그때는 또 수습하고 해결하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걸 봤을 때 거짓말을 해서 싸웠는데 거기에 과거에 바람핀 사건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물론 상대방이 잘못을 하긴 했겠지만 엄청 큰 짐이 그냥 한 번에 팡팡 연발로 그냥 크게 후드려 맞은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잘못하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협의를 하고 해결을 해서 잘 원만하게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명이 죄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한 명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죄인이 되고 잘못된 사람이 되면은 이 관계를 지속함에 있어서 그 죄책감 때문에 한 명은 가해자, 한 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아, 네, 댕깡콩님이 사연의 주인공이시군요. 아, 원나잇을 하셨구나. 이건 진짜 심하긴 하네요. 오, 그러면은 원나잇 한 거는 이거는 그때 헤어지긴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많이 사랑해가지고 또 정리하기도 힘드셨구나.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좀 많이 큰 일인데 좀 참아가지고 이때 이제 터질 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바로바로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 맘도 너무 많이 상해 있고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보다는 진짜 그냥 뭐랄까, 딱 죄인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관계는 항상 서로 건강하고 동등한 관계로 가야지, 한 명은 가해자, 한 명은 피해자, 죄인, 이런 관계로 지속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오빠분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연애를 했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 이별 당시에 오빠의 집에 또 다른 여자가 있었대요. 네,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한 달간 연락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듣고 그 여자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줄 알았는지 물었지만 몰랐다는 말을 하였고, 네, 여자가 집에 간 후 오빠와 얘기했지만 할 말이 없다며 입을 꾹 닫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빠를 잊을 수 없어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재회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됐죠.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상대방을 너무 이제 사랑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좀 단호하게 누군가를 떠나보내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감수하고 양보하면서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좀 용서해주면서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죠. 만약에 그렇게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이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정확하게 해결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이 감수해야 할 것도 정확하게 경험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어떤 뭔가 그런 처벌적인 행동 같은 것들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대화로 풀고 대화로 해결하고 하니까 이 오빠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사과하고 잘하겠다고 말만 하면은 자기가 손해보는 게 없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굳이 크게 노력을 해야 될 동기를 잘 못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바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될 부분이고, 그때 정확하게 해결 안 하고 그냥 오빠가 대충 말로 아 미안해 잘할게 이렇게 입으로만 하니까 다음에도 또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람 피시는 분들은 제가 그 애착 강의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뭐 애착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그 애착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든 다 바람을 피진 않거든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좀 배려하면서 양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사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분을 만나는 나의 태도, 나의 프레임, 내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그런 좀 연애 기술, 자격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좀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그런 바람을 피는 것들에 대한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도 나는 이런 분을 만나고 싶다면 이런 남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빠분을 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잊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좋아했으니까 처음에 고백까지 하고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계속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지금까지 왔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 오빠를 잊을 수 없고 다시 만나면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오빠분은 일단 바람기도 있고 좀 다양한 여자를 만나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연락하고 다시 만나자고 하면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랑 다시 만나면서 우리 SB님이 과연 이 오빠님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자신 있으신가요? 왜냐면 다시 재회를 할 때에는 이제 이분이랑 같이 오랫동안 잘 연애하고 이분이 이제 바람 피지 않고 나만 온전히 잘 바라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만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다시 만났는데도 내가 이 오빠의 이런 특성 같은 것들을 컨트롤하거나 제어하지 못하고 나 혼자 계속 상처받는 관계라면은 사실 재회를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일단 먼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람은 아니죠. 왜냐면은 프레임이 낮고 질린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바람을 피진 않잖아요. 근데 재회를 하고 싶다면 일단은 내가 그런 실력이랑 역량 같은 것들을 좀 갖춰야 이분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댕땅 네, 우리 SB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다시 연락하면 재회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자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댕땅콩님이 우리 SB님이 네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 사람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커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연락드렸을 때 이런 방금 제가 코멘트 드린 내용과 관련된 컬럼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해드렸거든요. 무료로. 근데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 칼럼들만 읽어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항상 재회를 준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재회를 하는 이유는 재회한 이후에도 행복하게 다시 잘 아름다운 연인, 행복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재회를 하는 거지. 일단 그냥 한번 다시 사귀려고 재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만났는데 또 불행하고 또 바람피고 또 내가 상처받는 연애라면은 일단 재회 목적에서 많이 어긋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회를 원하는 건지 재회 이후에 행복한 연애를 원하는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재회를 원하는 거면 지금 연락해도 이분 충분히 다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재회 이후에 행복한 관계, 이 사람이 더 이상 바람피지 않게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여자친구가 되고 싶다면 그거는 공부를 하든 내 역량을 키우든 해서 좀 배우셔야 되고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SB님이 마음이 할 수 있어 했다가 또 하루 지나면 그 마음이 또 못해 했다가 이러는 것 같아요. 그 할 수 있다가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다가 혹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일단은 처음에 항상 이제 기다리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남자친구분이 원나잇까지 했죠. 거짓말했죠. 또 그 이후에 잘하겠다고 했는데 또 바람폈죠. 이렇게 4가지의 커다란 실수를 하게 만드는 분이시라면 이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전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B님이 그냥 이해할 수
그냥 이해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좀 크다고 하는데, 우리 SB님은 사랑 왜 하세요? 연애 왜 하세요? 나중에 이제 행복하게 사랑하다가 결혼까지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애의 목적을 한번 일단 물어봐 볼게요. 연애를 왜 하시나요? 근데 진짜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그냥 내가 다 감수하고 이해하면서 옆에 두고 싶다, 이런 생각 하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우리 SB님이 이렇게 사연 신청해 주신 거는 단순히 위로를 받으려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고 싶어서 신청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SB님이 연애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뭔지, 누군가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결혼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같이 하고 있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제외 안 하고 그냥 여사친 남사친으로 지내면 되겠네요. 그거 괜찮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같이 있고 싶은 거면은. 왜냐면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하는 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먼 미래까지 생각하고 결혼까지 생각해서 만나는 게 일단 크고, 좋아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면은 그냥 친구로서 같이 지내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좋아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연애를 한다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연애는 그냥 함께 있고 함께 존재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연애를 함으로써 좀 뭐 성장을 한다든지 서로 건강한 감정을 교류한다든지 뭔가 좀 미래적인 좀 현실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해해주는 게 과연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는가 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님? 제가 봤을 때 SB님이 나이가 20대 초반이셨죠? 그랬던 것 같은데. 저 20대 초반. 그래서 아직 이제 나이도 어리고 하셔가지고 아직 좀 사랑에 대한 그런 좀 환상 이런 것도 좀 크시고, 또 이렇게 끈끈하게 애착 형성해가지고 건강하게 연애하는 게 아직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네, 건강하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SB님, 한진아님 환승이별? 황대방 이 남자분이 환승이별 한 것 같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환승이별 한 걸 수도 있겠죠. 환승이별 했다는 건가요? 환승이별 한 것 같다는 건가요? 우리 SB님 지금 너무 슬프신가 보다. 갑자기 말이 없어지셨어. 네. 그리고 환승이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좀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뭔가 이제 확실하게 끊는 거를 좀 어려워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잠깐의 공백의 외로움, 혼자 남겨지는 두려움을 견디기 힘들어서 환승이별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고 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외하고 싶어요 하는데, 좋은 사람 아니라서 제외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첫 번째, 우리 SB님이 생각하는 연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사람이랑 다시 재회했을 때 이런 것들 다 컨트롤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회는 연락하면 이 사람 금방 다시 꼬실 수 있어요. 너무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만나면서도 바람을 폈다는 거는 어쨌든 자기가 마음 편하게 옆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편한 존재가 있으면은 자기는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편하게 찾고 편하게 기댈 수 있고 편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대상을 두고
또 별개로 지금 자기만의 그런 자극과 자기만의 그런 성욕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바람을 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은 우리 SB 같은 분이 옆에서 나 그래도 항상 옆에 있어주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이분은 땡큐죠. 이분이랑은 재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회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재회는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SB님이 그러니까 저한테 궁금한 게 재회를 하고 싶은 게 궁금하신 거면은 이분 연락해가지고 다시 매달리면은 다시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신청해주신 이유가 이 남자분을 컨트롤하고 싶어서 신청을 한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재회가 하고 싶으면 재회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사연 같은 거 보면은 뭐 지금 뭐 연락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도 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연락해도 매달리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워낙 마음이 허하신 분이셔가지고. 앨런 스미스님이 맞아요. 환승이별은 자존감 엄청 낮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SB님 혹시 이거 관련해서 네, SB님이 제가 항상 연애가 이런 식으로 끝나고 항상 저는 연애에 있어서 연애가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난다고요? 그럼 이거는 진짜 SB님이 변해야 될 부분이긴 하다. 단순히 이 오빠님한테 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네. 이거는 진짜 SB님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네요. 우리 SB님이 항상 상대방을 해줘야 되고 챙겨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시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존감이랑 살짝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뭘 딱히 하지 않아도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고 상대방한테 존중받고 그럴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자꾸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상대방한테 내 모습을 투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잘해주는 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해주는 내 모습을 그 사람한테 투영해가지고 해주는 건 내가 해주는 건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받고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해줘야지만 좀 존재를 느끼는 사람은 크게 이런 두 가지 이유거든요. 첫 번째, 내가 뭔가를 해주고 베풀고 자꾸 챙겨줘야 내가 존재감이 있고 사랑받는 사람인 것 같다. 두 번째,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해줌으로써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대리만족한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SB님은 아직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고 좀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는 게 좀 필요해 보여요. 지금 우리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조금 걱정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 SB님이 조금 변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오빠님한테만 그랬다 하면은 이거 그냥 한 번쯤 누구나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한테 한 번씩 좀 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요런 분한테 한번 꽂혔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려고 했는데 매번 그렇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SB님이 좀 스스로 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SB님 여기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오동나무님이 계속 그러시는 거면 취향이 나쁜 남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쁜 남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SB님. 네, 맞아요. 그래, 맞아요. 나쁜 남자한테 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어쨌든 마음에 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꼭 나한테 나쁘게 대하고 까칠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 끌릴까? 그것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SB님. 네,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돌아봐야 되는 시기 이외에 좀 적극적으로 많이 이렇게 마음을 케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SB님 사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B님처럼 이렇게 잘 베풀어 주시는 분들은 이런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을 만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내가 프레임이랑 자존감 정확하게 갖추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도
그 만족하는 그 임계점이 낮을 뿐이지 결국 별로 안 고마워해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얌얌님. 재회 같지 않은 재회. 이렇게 했는데, 와, 이분 되게 열심히 적어주셨어요. 네. 자, 재회 같지 않은 재회. 얌얌님. 학교에서 올해 1월 처음 만난 사이고, 상대방은 작년 말 군 제대를 한 뒤 2학년으로 복학했습니다. 2학년으로 복학. 군 생활 중간 때부터 현재의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분은 같은 여자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인가 보네요. 근데 잠깐만요. 우리 얌얌님이 대학생이면은 우리 얌얌님이 그 20대 초반분이고 우리 SB님은 후반분이시네요. 그쵸? 20대 후반분이시면은 이제 진짜 잘 돌아보셔야 돼요. SB님. 네, 20대 초반이면은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20대 후반에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다면 이제는 진짜 바뀌셔야 될 시기입니다. 네.